다음에 성적 산출 방법과 선택 과목의 진로 선택 과목.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건 우리 지금 고3 아이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개정 교육 과정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을 배우는데 그때 반발이 하도 심해가지고 내신을 진로 선택 과목을 등급제로 하겠다. 한시적으로. 그다음 수능도 기존 체제 같이 가겠다. 그래서 이게 같은 과목을 배우는데 나오는 표기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 이제 교과 30단위, 비교과 4단위 합쳐서 34단위를 보통 배우게 돼 있거든요. 1번 인문계라면 이렇게 트랙을 타고요. 그 다음에 외고 같으나 과학고 같으면 이렇게 타고요. 그다음 특성은 이거에다가 요걸 타요. 일반 인문계 요걸 보게 되고 이걸 듣고 싶어요. 한번 들으실 수 있어요. 학교에서 개설을 하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변경이 돼요.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거죠. 국어, 영어, 수학, 공통과학, 공통사회, 한국사 이 정도. 알지?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배우는 건데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어요. 일반 선택은 그냥 쉽게 하면 수능 칠 수 있는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은 자기 흥미 적성에서 수능 과목이 아닌 건데 단 수학의 기하, 그다음에 과학의 투 과목은 진로 선택인데 수능을 칠 수 있어요. 근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지금 3학년들은 9등급제로 나오고 우리 1, 2학년들은 A, B, C로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대학들이 또 엄청난 혼란을 겪고 허겁지겁해서 요강이 작년과하고 많이 달라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보시면 등급은 이제 9등급 나온다는 건 일반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이고 절대평가 A, B, C, D는 이거는 일반 선택이나 공통이 이렇게 5단계로 나오거든요. 아무 의미 없어요. 대학까지 반영을 안 해요. 근데 요거는 반영을 하죠. 진로 선택 과목하고 예체능 다 반영 A, B, C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 갈 때 이 9등급하고 그다음에 A, B, C 요게 갈 거예요. 대학은 이걸 평가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 과목은 다 나오고 등급도 나와요. 일반 선택 과목 똑같아요. 전문교과 1 아마 과거나 외고 배우는 거 똑같이 등급 나와요. 근데 우리 2는 실업계 아이들 쓰는 특성화고 아이들 등급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진로 선택 과목이 수강자 나오고 평균 나오는데 석차 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이제 분포 비율 A 몇 프로, B 몇 프로, C 몇 프로 요거만 나와요.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 개설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죠? 공동교육과정 교육청에서 개설 다 해놨잖아요. 혹은 학교 간 클러스터 교육과정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면 등급 안 나오고 이수만 나와요. 그 다음에 아이가 작을 때 13명 이하일 때 등급 안 내고 방점을 찍을 수 있죠. 방점을 찍게 하는 이유는 13명이면 1등급이 없어요. 1명 나오니까 그건 너무하다 해서 안 찍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선택이 다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활기록부에 교과 부분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등급이냐, A, B, C냐, 방점이냐, P, 패스, 교양 이렇게 쭉 정리돼서 교과 전형은 이게 이제 반영이 돼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는 대학마다 또 당연히 다르겠죠. 이제 다시 나왔어요. 아까 그게 3학년들 제가 계산하니까 42개예요. 등급이 나오는 게 일반 평균적인 아이들이. 근데 우리 아이들 계산하니까 일반적이라면 28개. 내신이 과목이 엄청나게 줄었죠. 어떤 영향이 있게 될까요? 그러면 변화가 내신이 42개에서 28개가 됐어요. 무려 14개가 없어졌어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점수가 엄청 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엄청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엄청 잘 나올 수도 있죠. 자, 제가 1학년 때 과목은 전부 등급이 나와요. 그죠? 공통 과목이니까 올 1 받았어요. 7개, 뭐 6개, 7, 다 올 1 받았어요. 그럼 14개죠? 그죠? 남은 2학년 때 과목을 어쩔까요? 등급 나온 거 많이 들을까요? 최소한도로 들을까요? 우리 과목을 보통 한 학기에 등급 나온 게 평균 8개거든요. 일반적으로 2학년, 지금 3학년들은. 근데 그거를 진로 선택을 많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과목 수 줄잖아요. 누군 8개 치는데 누군 2개 쳐요. 2개 치는 아이가 원래 공부를 잘하는 아이예요. 등급 못 받을까요, 2개를? 그럼 엄청 잘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좀 내신 실패했어요. 그럼 잘해야지. 그러면 등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는 과목을 많이 들어야죠.
버겁지만 열심히 들어주면 또 등급이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등급 잘 나온 애가 빠져줬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1학년 때 내신들을 다 받으셨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떤 아이들 보니까 세 과목마다 들어요. 총 2, 3학년 동안. 서울대가 3개 이상 해야지 서울대 지원 가능. 진로 선택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아이는 15개도 들어요. 15개 든다. 여기 산술부 14개까지 되는 거죠. 어떻게 저게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등급 유불리가 다 달라졌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원래 교과 다녔을 때 1학년 보통 20, 2학년 40, 40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20, 30, 50, 30, 30, 40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없어졌어요. 전부 다. 이유는 3학년 때, 3학년 1학기 때 등급 받는 과목을 애들이 잘 안 들을 거예요. 왜 잘 안 듣죠?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2학기 때는 더 하죠.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등급을 나누고 최소한도로 하니까 3학년 때 볼 등급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몇 과목 할지는 애들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들은 보면 제가 확인을 한 대학만 했는데 모 대학 의예과 보니까 과탐 등급 나오는 과목을 4과목 이상 이수해야 되더라고요. 20단위. 20단위가 나오면 부산시는 평균 4단위씩이거든요. 5과목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학년 때 공통과학 2과목,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2과목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물, 화, 생, 지 중에 3과목 이상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자연계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물, 화, 생, 지, 원 중에 2과목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음 학기에 2로 넘어가요. 그럼 2가 뭐가? 진로 선택이 되잖아요. 그럼 배운 과목 4과목이에요. 지원 자격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을, 이제 우리 2학년은 끝났지만 3학년 올라갈 것도 선택하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건 고민을 충분히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교과에 좀 치중할 건지 종합에 치중할 건지,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나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갈 거다. 이게 원래 정답이어야 되는데 입시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과목 수가 생각보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석차 등급 산출 교과인데 우리 아이 내신 등급 얼마다 하면 이제 부모님 자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내신 등급은 부모님들 몰라요. 대충 추정만 하는 거지. 여기 보면 하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잖아요. 하얀색은 단위수 적용 안 한 거, 노란색은 단위수 적용한 거. 전과목 3.33으로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맞춰놨어요. 그냥 단순 평균 n분의 1 단위수 고려하면 전과목 3.3이에요. 1과 2 똑같이. 그럼 이 아이들은 3.33이에요. 그죠? 그럼 둘 다 공부를 똑같이 잘하네. 2명밖에 없으면 둘 다 1등이잖아요. 근데 그런가? 단위수를 적용하게 되면 학생 1은 4.14고 학생 2는 3.24예요. 왜냐하면 단위수 센 거를 A 학생이 공부를 좀 못했네요. 그죠? 단위수 적용하게 되면 학생 1은 불리하잖아요. 단위수 적용하더니 얘는 4점되고 학생 2는 3점대예요. 그럼 학생 2는 단위수 적용하는 대학을 찾아가야 되고 학생 1은 단위수 적용 안 한 데를 찾아가야 되죠. 국어, 영어, 수학상 한 3.6이에요. 쭉 보니까 얘는 자연계열이 나아요? 인문계열이 나아요? 어디가 낫습니까? 인문 가면 2.88 나오잖아요. 인문계열 가야지. 얘가 자연계열 가겠다 하면 3.60 되는 거죠. 인문계열 가야죠. 단위수 적용 더 한 거. 둘 다 인문계열 아이들인데. 이게 학교마다 다 다른 거예요. 학교마다 단위수 반영할 수도 있고 국영사 전과목도 있고 8과목도 10과목 12과목 다 다르게 있는데 우리 아이 내신 얼마다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쭉 보시면 밑에 제가 이제 살짝 적어놨는데 전과목 교과 이해가 3.357이 나와요. 8과목 다 1.917이에요. 근데 각 대학들이 자기들 교과 전형 발표하는 건 그 대학의 교과 반영 방법으로 발표해요. 그럼 똑같이 3.357이지만 어떤 대학에서는 3.3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대학이 1.9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요강 보실 때 이 대학은 어떻게 반영을 하는가를 보셔야 되고 그 따라서 우리 아이가 몇 등급인지를 보셔야 이 대학이 되겠다 안 되겠다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 부모님들이 아시는 내신 등급은 진짜 우리 아이 등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옵션이 27가지인가 나오더라고요. 과목 수를 이제 대학마다, 대학에 또 단위 과목 수를 정하면 그건 무한대고, 그냥 국어, 영어, 수업, 국어수 이렇게 하는 게 나올 수 있는 거 27. 그래서 이제 주요 대학의 교과목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을 제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고려대는 ABC 진로 선택을 1에서 9등급으로 변환을 하더라고요. A 받으면 당연히 1, B 받으면 얼마인데 A와 B인데 A 등급 비율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10% 나올 수도 있고 50% 나올 수도 있으면 그러면 B는 거의 착살나요. B를 받지 않겠지만 다 A 받겠지만 A 받아도 10%일 때는 1.1 정도 나오고 한 50% 되면 1.6 정도 나오고 그래요. 진로 선택 과목 A 받았을 때 환산하면 다 다르다는 거고, B는 5등급 나오면 50%쯤 나오면 B는 6등급부터 5등급부터인 거 시작하더라고요. 고려대는. 그래서 그럼 이 연세대도 보면 1학년 때 과목 연세 30% 주겠다. 2, 3학년 때 과목 50% 주겠다. 진로 선택 2, 3학년 때 20% 5, 3, 2로나 3, 5, 2 나오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진로 선택 20%고 A가 5점이 아니고 20점, B가 10점, C가 5점 이렇게 나와요. 격차를 두게. 그러면 A 못 받으면 타격이 엄청 크겠죠. 여기 잘못됐네요. 5점씩 차이 난다는 걸 다 5로 제가 만들어 버렸네. 서강대는 성시 등급 과목이 800점에 성시도 비율 과목이 100점이에요. ABC 나오는 게 800점과 100점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A가 격차가 이제 공개는 안 했더라고요 아직. 근데 A를 못 받으면 분리. 서울대 말고 연대, 고대, 서강대 이런 데들은 A를 못 받으면 타격이 상당히 큰 거. 근데 사실 다 전과목이에요. 진로선 전과목. 진로선의 전과목에서 A를 다 받아줘야 된다는 거.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근데 A 받는 방법이 80점 이상이 A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기서 전과목이면 예체능은 포함되는 건가요? 진로 선택 과목인데 예체능의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예체능은 근데 지금 우리 2학년들은 다 예체능이 진로 선택이잖아요. 아니 학교마다 달라요. 그럼 진로 선택으로 선택한 학교일 경우에는 예체능도 비를 만약에 수시 요강 나올 때 예체능 진로 선택 과목 제외한다는 말 없으면 들어가는 거죠. 그럼 학종일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말이 없죠. 학종은 전부 다 들어가니까 제외한다는 말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교과일 때는 만약 예체능 과목의 진로 선택 과목 제외란 말이 있으면 빠지겠지만 그 말 없다면 진로 선택 과목 들어가는 거죠. 근데 체육 예체능이 여기서 80점 받기가 엄청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일부 분명히 있긴 있어. 일부 있는 거는 제가 부인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공부보다는 성적보다 예체능은 애들이 그게 체육은 좀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ABC로 나눠놨는데 그는 제가 이제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 나머지 대학들도 이제 반영이 되는데 성균관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일반 선택하면 정량 숫자로 하는데 진로 선택하면 정성으로 보겠대요. 교과 전형인데 정성으로 본다 제가 당황했는데 어떻게 보냐니까 학업 수월성 10점, 충실성 10점 이렇게 되니까 얘가 진로 선택 과목을 뭐 들었는가가 또 중요할 수도 있겠죠. 물리 2 들었고 실용과학 이렇게 들었다면 실용과학 A인데 물리 2가 A가 B예요. 근데 이게 10명밖에 안 들었고 B인데 점수가 높다면 10점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실용과학을 들었는데 인원도 많은데 B를 받았다면 어쩌면 타격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정성평가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충실성을 보겠다는 역시 ABC에 대해서 A만 어느 정도 주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정성된다. 그 다음에 한양대는 진로 상위 3과목 볼 건데 어떻게 볼 거냐는 아직 없어요. 중앙대는 일반 선택 90에 진로 10점 ABC를 몇 점 주겠다 이렇게 되는데 큰 격차는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로 선택 안 보는 대학도 있어요. 근데 진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할지 안 중요할지는 그것도 이제 고등학교들도 만약에 서울대, 고대, 연대를 보내야 될 대학들이 있으면 B를 받으면 그 아이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무한정 또 A를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이 되죠. 만약에 고대나 연대나 서강대 쪽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더라. 깜마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교육청 있잖아요. 네. 그걸 못 들어야 되니까. 교과로 가실 거면 들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종합으로 가실 거면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그게 공동교육 과정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바로 교실 했잖아, 요청해서. 네, 온라인. 그거 온라인. 네, 이게는 들었거든요. 네. 생기부에 생기부에 똑같이 교과란에 표기가 다 돼요. 그리고 500자 세특도 들어가고. 힘들잖아요, 듣는 게. 그게 웬만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무조건 3시간씩을 딴 데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다양한 과목을, 흥미 있는 과목을 더 추가 찾아서 듣다면 진정성 측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지만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전공을 들을지 뭘 들을지 그건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전공을 안 듣더라도 그렇게 들어놓는 게 조금이나마 생기부에 500자는 100자는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실도가 이런 데서 안단 말씀이신 거예요? 그걸 들었다고 성실도가 높다는 게 그 안에 내용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네. 그 내용이 잘 적힐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의미가 없다면 또 뭐 들었는데 저 평균 점수 이하로 받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선생님이 아무리 잘 적는다고 아이가 성실도가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분명한 건 일주일에 3단이기 때문에 3시간씩을 밖으로 나가야 돼요.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 그걸 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말하면 그렇지 않고요. 필요하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